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이제 미국 패권의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용경색이 발생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 기록으로 헌터가 중국에서 거액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내년 여름에 바이든이 미셸 오바마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러시아 전직 대통령 메드베데프가 제3차 세계대전을 또다시 예측했는데 미국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인들이 다가오는 신용경색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GDP의 74%가 소비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용경색은 미국 경제의 즉각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작년 물가 폭등으로 미국인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축한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총 저축액이 2021년 8월 2조 1천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고 6월 현재 샌프란시스코 연준은 총 저축액이 1,900억 달러로 감소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인이 단 2년 만에 1조 9천억 달러의 저축을 지출했고 이제 신용카드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인들은 신용카드 회사에 1조 2,70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부채 증가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고입니다. 평균 신용카드 이자율은 지난달 최고치 17.87%를 넘었고 현재 연평균 이자율이 살인적인 20.71%입니다.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돈을 빌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뉴욕 연준의 소비자 기대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약 60%가 신용카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대출을 받기가 1년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뉴욕 연준이 2013년 데이터 시리즈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은행들은 모든 소비자 대출 카테고리와 모든 주거용 부동산 대출 카테고리에 걸쳐서 대출 기준이 강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보고한 은행 수가 36% 증가했습니다. 미국 경제 붕괴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데 미국 정치도 붕괴하고 있습니다. 은행 기록이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사업 거래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팍스뉴스가 화요일 헌터 바이든이 2019년 여름 중국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베이징에서 무려 25만 달러가 넘는 송금을 받았는데 이 송금에 조 바이든의 델러웨어 자택이 자금 수혜자 주소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송금에 대한 정보는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소환한 특정 은행 계좌의 금융기록을 통해서 접수됐습니다. 하원의 바이든 탄핵 청문회가 이러한 스모킹건 때문에 바이든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조 바이든이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되지 않을 것이고 미셸 오바마가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순간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크루즈는 팍스뉴스에서 그들은 미셸 오바마를 구세주로 생각할 것이라면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크루즈는 내년 여름 민주당의 킹메이커가 조 바이든을 내다 버리고 미셸 오바마에게 낙점을 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워싱턴 DC의 네오콘이 전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네오콘 전쟁관 빌 크리스톨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화당의 지지를 모으려고 만든 새로운 단체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출이 러시아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미국에게 좋다고 주장하는 광고 영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이 국방 예산의 5%로 우크라이나를 무장해서 푸틴의 군대 50%를 파괴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더 많은 치명적인 무기를 공급하고 나치즘을 찬양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었던 세계적인 갈등에 세상을 더 가까이 가져가고 있다고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 화요일 텔레그램 포스트에서 경고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안보리 부의장인 메드베데프는 미국산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실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젤렌스키가 캐나다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나치 와펜 SS의 멤버에게 기립박수를 보낸 스캔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키예프의 장거리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 아타킴스를 약속했다는 보도를 강조하면서 러시아가 나토와 직접 충돌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나토가 히틀러 주축국과 유사하고 더 크고 공개적인 파시스트 블록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필요하다면 이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인류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결과는 1945년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그가 경고했는데 이것은 핵전쟁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전 대통령은 모스크바와 키예프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9월 그는 EU가 제재 위반 가능성을 이유로 러시아 국민이 개인용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EU 영토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자 EU와 외교관계를 중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전에 키예프의 서방 지지자들을 친나치 연합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와 나토의 잠재적인 직접적인 대결에 대해서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이 계속되면 나토 회원국들이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더 깊이 개입하게 되고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블록 사이에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전면전을 치를 준비와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에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유출된 미 해군 정보국 슬라이드에 따르면 중국 조선소가 미국보다 232배 빠른 속도로 새로운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 정보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 해군이 355척으로 구성된 반면에 미국은 296척으로 구성됐고 2035년에는 중국이 약 475척, 미국은 305에서 317척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해군 소장 마이클 스터드만은 2월 해군회의 발표에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중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순진한지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붕괴하고 있고 달러화 패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를 만회할 능력이 없습니다. 핵무기와 핵무기 투발 능력에 있어서도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에게 뒤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한미동맹의 의미가 희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재래전력과 핵전력이 러시아와 중국을 압도하지 못한다면 유사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 패권의 붕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도 미국의 제재 효과가 의미 없는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미국 패권 붕괴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에 대한 반역과 간첩죄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는 등 국내 정치를 완벽하게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